와우! 달슨의 라이브! 갈 길 바쁜 토트넘의 발목을 잡는 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토트넘에서 좀 어려운데 바로 컵타이드라고 하는 건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바로 컵타이드. 컵타이드가 뭔데 또 토트넘을 어렵게 한다고 할까요? 오늘은 이 컵타이드 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이 다가오는 새벽에 아주 중요한 일전을 갖게 됩니다. 바로 새벽 2시 30분에 리그컵 8강입니다. 스토크시티와 단판 승부, 그냥 한 경기에 끝나는 중요한 승부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 이기면 4강, 지면 그냥 탈락이죠. 토트넘이 지금 분위기 반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 리버풀과 레스터에게 연속해서 지면서 올 시즌 첫 2연패,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순위가 어느새 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든지 연패를 좀 끊고 분위기를 또 한번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리그컵과 프리미어리그는 다르긴 하지만 분위기를 반전시킨다는 의미에선 이번 경기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게 확실히 토트넘은 뭔가 우승을 맛보는 그런 경험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2008년에 리그컵 우승한 다음에 어떤 대회도 12년 동안 우승을 못했잖아요. 항상 준우승 혹은 막판 뒷심 이런 데서 하다가 안 되다 보니까 토트넘은 안 돼, 우승을 못해, 항상 그러다가 끝나. 그래서 현지에서도 스퍼시하다 이렇게 좀 불리는 토트넘인데, 이런 꼬리표를 좀 잘라내고 우승이라고 하는 어떤 챔피언 멘탈리티를 위해서라도 딱 그런 우승 트로피를 하나 들어올리는 경험이 중요할 것 같은데, 리그컵이 딱 그 좋은 대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무리뉴 감독도 이번 경기를 앞두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승에 대한 당연히 목표라든지 마음을 숨기지 않았는데, 3경기 이기면 우승 아니냐. 무리뉴 감독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8강전 아닙니까? 리그컵 8강? 리그컵 8강, 4강, 결승 다 이번에는 그 코로나 여파 때문에 다 단판 승부입니다.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새벽 경기 포함을 해가지고 3경기를 내리기면 우승이에요. 그럼 당연히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도 그동안 계속 이 우승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회 내가 집중을 해가지고 우승 트로피 한번 들어올리겠다. 이거는 토트넘에게도 중요하고, 무리뉴 감독도 뭔가 내 우승 청부사로서 한번 또 해내잖아, 이런 걸 보여주는 데 있어서도 이 리그컵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리뉴 감독에게도 또 토트넘에게도 아주 중요한 그런 승부인데, 이런 길목에서 규정에 묶여서 못 뛰는 선수가 좀 생겼습니다. 바로 중앙 수비수 조 로든입니다. 이 조 로든은 지난 여름에 이 스완지에서 영입을 해가지고 로테이션 자원으로 그래도 잘 썼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선발 한 경기, 교체로 3경기 뛰면서 유로파도 가고 또 이렇게 컵 대회도 치고 그럴 때,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뭔가 선수의 로테이션이 필요할 때는 조 로든을 프리미어리그에서 로테이션 자원으로 썼단 말이죠. 근데 이번 리그컵 경기에선 쓸 수가 없습니다. 아예 원천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바로 이유는 컵타이드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컵타이드가 도대체 뭔데 조 로든을 못 뛰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 토트넘 소속인데 왜 못 뛰어요? 이런 거죠. 컵타이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 시즌 같은 대회는 서로 다른 2팀 이상의 소속 선수로 뛸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 올 시즌으로 한번 해볼게요. 올 시즌 2020-21 시즌, 올 시즌이라고 한다면 리그컵을 치르는데 올 시즌 안에서 초반에 몇 경기는 스완지 경기 선수로 대회를 치르고, 또 후반 이적해가지고 몇 경기는 토트넘 선수로 치르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대회는 하나의 소속팀 선수로만 뛸 수 있다는 겁니다. 1&1. 1+2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 대회를 2팀 소속으로 못 뛴다는 거예요. 이게 조 로든이 이적해 오기 전에 리그컵 1라운드를 스완지에서 뛰었습니다. 9월 5일날 그 뉴포트 카운티와의 경기에 출전했기 때문에 이 규정이 딱 적용된 거예요. 이미 올 시즌 리그컵 한 경기를 스완지에 뛰었기 때문에 이적을 해와가지고 토트넘 소속으로 같은 대회인 리그컵을 출전할 수 없다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컵타이드 규정입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 규정의 그 취지는 이런 거죠. 아니, 동일한 대회를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데 같은 대회를 하는데 초반에는 이 팀 소속으로 뛰다가 후반에 이적해가지고 막 하면, 그럼 막 선수들을 막 땡겨가고 막 이래가지고 대회가 약간 좀 엉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 시즌의 동일 대회는 한 팀 소속으로만 뜁시다, 이렇게 처음에 만든 건데, 근데 원래 이 컵타이드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에도 적용되다가 문제제기가 된 거예요. 여기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아, 그럴 거면 겨울 이적 시장을 뭐하러 허용을 하냐. 전반기 때 만약에 뭐 A라고 하는 팀에서 막 뛰었는데 우리가 전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겨울 이적 시장 때 데려왔어. 그래서 이 선수를 막 유럽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도 뛰게 해야 되는데 전반기 때 저 A팀이라는 소속으로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를 치렀다는 것 때문에 우리 팀에서 못 뛰어? 이 중요한 대회를? 그럼 우리가 뭐하러 사? 그럼 뭐하러 겨울 이적 시장을 허용하는 거야? 이런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이제는 유럽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는 이 컵타이드 규정 자체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내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잉글랜드에는. 네, 그러니까 리그컵은 스완지 소속으로 뛰었기 때문에 토트넘 소속으로 뛸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러니까 지금 토트넘 팬들은 그냥 가슴을 치는 게 뭐냐면 아니 조로든 그러면 유로파 리그에는 못 뛰잖아. 근데 그것도 유로파 리그는 못 뛰는 게 아까 얘기했던 컵타이드가 아닙니다. 뭐냐면 등록 문제예요. 등록이 안 돼가지고 그 전반기 때는 조로든을 또 유로파 리그는 활용을 못했거든요. 유로파 리그는 등록 문제로 못 뛰어. 리그컵도 중요한 승부에 뛰게 하려고 했더니 컵타이드가 걸려. 이게 뭐야? 그럼 리그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거야? 야, 이게 참 답답하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어쨌든 이게 조로든을 좀 뛰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뭐 경기는 치러야 되니까 새벽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탄강가나 라멜라, 로셀소 같은 경우도 이제 부상 여파로 새벽에 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리뉴 감독은 또 이런 부상자들이나 뭐 컵타이드 규정 그리고 이 경기 끝나면 4일 뒤에 28일 월요일 새벽 4시 15분에 울버햄튼과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리미어리그 지금 6위까지 떨어졌다고. 굉장히 중요한 승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따른 또 로테이션을 또 감안을 해야 돼요. 체력 안배를. 그래서 무리 감독이 오늘 경기 앞두고 새벽 경기 앞두고 딱 선수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믹스하겠다. 섞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좀 당연히 우승돼야 되니까 완전하게 뭐 2군으로 뛰게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주력들 얼마와 로테이션 얼마를 좀 섞어서 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이럴 것 같아요. 그래도 로테이션 폴 좀 돌리지 않을까 싶은데 최전방에 비니시우스, 이선에 루카스 모라와 알리에게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일 좀 터져라. 속 터지게 말고 좀 경기에 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미드필더에는 호이비에르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호이비에르까지 빼면 이거 너무 흔들리니까 호이비에르, 윙크스 넣고 수비는 벤 데이비스 왼쪽부터 다이어. 그다음에 지금 못 뛴다고 한다면 조로든이 로테이션을 감안한다면 다비돈 산체스가 있는데 그럼 다이어와 산체스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은 오리에가 지난번 경기에 너무 못하기도 해가지고 이번에는 아마 도어티가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골키퍼는 조하트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주력을 더 투입할 가능성도 있어요. 뭐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요 선발 라인업 정도에서 손흥민과 케인은 상황 봐가지고 딱 투입하는 이 대기조로 좀 빼놓을 것 같은데 무리뉴 감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토트넘의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이 경기 이겨야 되고 우승이라고 하는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또 무리뉴 감독은 이 리그컵 뭐 우리가 카라바오컵이라고 하는데 스폰서 이름 따가지고 리그컵은 첼시와 맨유에서 이미 4차례나 우승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잡는지도 잘 알아요. 그래서 무리뉴 감독은 이거를 그렇게 쉽게는 안 갈 겁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주력을 넣을 건데 일단 손흥민 선수를 기본적으로는 대기를 해놓고 투입을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당연히 조금 더 주력을 더 많이 넣을 가능성도 있다고 좀 봅니다. 상대 스토크시티는 2부입니다. 2부인데 원래 1부 리그에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뭐 남자의 팀으로 불렸던 적도 있었고 1부에서 쭉 있다가 이제 내려간 지 2부로 내려간 지 3시즌 정도 됐고요. 현재는 2부 리그 24팀 중에 7위니까 성적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좀 부상자가 많습니다. 아주 젊은 공격수인데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이 타이리스 캠벨 선수가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해가지고 좀 뛸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기 있습니다. 첼시에서 뛰었던 베테랑 미드필더 존 오비 미켈이 여기 있는데 지금 부상 여파 때문에 몸이 좀 안 좋다고 하네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골키퍼도 앵거스 건이라든지 아담 데이비스가 있는데 다 부상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옵션들이 이게 좀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도 말씀드린 스토크가 굉장히 끈끈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새벽에도 보면 2부 브랜트포드가 1부 뉴캐슬을 이미 잡고 4강전에 올라가 있잖아요. 모릅니다. 이거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특히 단판은 몰라요. 진짜 단판은 모릅니다. 자, 이제 스토크와 토트넘은 2년 만에 대결을 하게 되고요.
최근 맞대결에서는 토트넘이 5연승을 달리긴 했는데 이게 단판으로 이기면 올라가고 지면 떨어지는 그런 대회라는 점에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진짜 토트넘이 이 연패의 어떤 분위기를 끊어내면서 진짜 한 12년 만에 우승이라고 하는 희망을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까요? 새벽에 달순의 3기에 지켜보겠습니다.